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전국의 연립 다세대 주택 매매 가격이 지난 2016년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세 공급이 좀 부족해졌죠. 자, 그러면서 건설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이 연립과 다세대 공급이 좀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연립과 다세대 거래 가격의 안정세와 하락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3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들 직접 연결시켜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부동산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3기 신도시 2차가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도시에 대한 관심 또는 새로운 주택 공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의 제일 원칙은 아무래도 역세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도시 중에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또는 재테크에 꼭 이제 그 알고 계셔야 될 그런 포인트를 집중해 말씀드려서 재테크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은 역시나 이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요. 자, 소장님 그러면 강의 좀 전해주시죠. 네. 실제로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그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공급에 대한 그런 원칙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달에 주거복지 로드맵이 만들어진 이후로 2018년 12월 달에 3기 신도시 이제 1차가 발표되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 5월 달에 2차가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지역 중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종합해서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발표됐는지, 언제 공급이 되는지, 어느 관점으로 제가 투자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또 그 중에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이 어느 지역에 들어오는지 이 관점을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신규 공급을 전체적으로 보면 3기 신도시 대형 같은 경우 한 18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중소형이 한 8만 호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해서 한 6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 서울 지역은 실제로 신규 택지로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공공부지라든가 이런 이제 유유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정했기 때문에 한 3만 호 정도 공급돼서 전체로 보면 35만 호 정도가 공급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서울의 입주 물량이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굉장히 많은 편이지만 그 이후에는 입주 물량이 아무래도 줄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줄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언제부터 이제 공급을 하느냐, 아파트를 공급하느냐가 아무래도 관심사인데요. 첫 번째로는 신도시 대형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아무래도 주민설명회에 있었는데 주민설명회가 한 군데도 개최되질 못했습니다. 수용당하는 그 섹터 안에 이제 주민들이 반발로 인해서 못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일정은 조금 늦어질 것 같지만 어쨌든 계획은 2022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소규모 택지는 2020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우선고급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 관심 가는 지역이 있으시다 그러면 미리 이제 그 좀 이사를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고 아무래도 청약통장 가점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지역을 위주로 생각하시면 아마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3기 신도시 중에서 주목되는 3기 신도시하고 그다음에 역세권에 대한 내용을 지역별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이제 가장 1순위는 과천의 과천동을 하는 과천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가장 가깝고요. 그다음 기존에 이제 과천 신도시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데다가 기존의 4호선 선바위역이 이미 기존에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GTX 신호선이 이제 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더블 역세권이 되게 되겠고요. 거기에 또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고 또 업무 형태의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유통 형태 단지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들이 좀 오르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과천의 과천지구는 누가 보더라도 어쨌든 가장 입지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또 거기에 자족용지라고 그래가지고 업무시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미리미리 대응하셨다가 뭐 분양하는 게 3년, 5년에 걸쳐서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1순위로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하남의 교산지구가 되겠습니다. 하남의 교산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의 3호선 오금역을 연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금역이 이제 3호선에 지금 끝나게 되겠는데 연장을 하기 때문에 이 연장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 이 연장하는 덕분에 가밀지구가 바로 그 다음 역이 가밀지구에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밀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철도망이 깔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간에 있는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밀지구는 오금역 바로 다음 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남의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도 가밀지구 그 다음에 또 본 이 섹터 안에 지구 안에 2개 역이 신설되기 때문에 이 지역도 이제 면밀히 좀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세 코스만 걸치면 바로 서울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심히 받을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양주 왕숙지구가 있는데요. 사실 남양주 왕숙지구는 좀 거리상으로 조금 멉니다. 멀기도 하고 남양주랑 원체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이 조금 덜한 게 사실입니다. 그중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는 아무래도 GTX B 노선이 들어온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인접 지역에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지만 어쨌든 공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변적으로는 조금 더 영향이 나중에는 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될 지역이 뭐 실질적으로 한 3번째 정도 됩니다. 고향에 이제 5월달에 발표한 창릉지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핵심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고향선을 신설한다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고향선은 고향시청에서 지금 현재 세전역까지 연결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3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3개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부분 이 지역의 지구 안에 있는 지역들이 다 역세권 형태로 다 갖춰지기 때문에 관심 포인트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관심을 가질 부분이 이 세전역에서 연결돼 가지고 서부선이 서울대 입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여의도를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촌을 거치게 되고 이렇게 이제 그다음 구로 디지털 단지를 거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 단지를 많이 거치게 됩니다. 업무 단지를 많이 거치게 된다는 말은 이 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 입구역에서 시작을 해서 세저를 거쳐서 고양시청까지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신촌을 거치고 여의도를 거치기 때문에 업무 단지를 거친다. 그래서 이 노선은 급행화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노선 안에 있는 이게 신도시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고향 창릉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에서 지금 항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일산이나 파주 운정 신도시가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아무래도 영향이 이제 가게 돼서 지금 그 주민들이 여러 가지 항의를 하고 지금 그런 게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걸 변론을 하더라도 고향 창릉지구는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고 철도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목되는 3기 신도시 중에 이제 중소형인데요. 중소형 규모에서도 역세권이 들어오는 부분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남의 복정 1, 2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지금 8호선이 복정역을 현재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끝자락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복정역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복정역과 산성역 사이에 운암역을 지금 신설하기로 이미 확정이 되어가지고 곧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암역을 바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바로 운암 역세권이 되겠죠. 그러면 8호선 역세권이 되면서 이 8호선 자체도 지금 연장선이 북쪽으로도 연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구리라든가 또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라든가 별내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길게 연장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이 자체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만 역세권이 들어온 효과도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라인도 바로 앞이 바로 북쪽에 또 위례신도시가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길 건너 바로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권 아래 있는 데다가 또 초역세권이 된다. 이 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용인의 구성역입니다. 용인의 구성역도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분당선 구성역이 있습니다. 분당선이 이제 기존에 역이 있는데 이제 GTX-A 노선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역이 신설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용인에는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제4차 산업거래 가지고 용인 인근에 신경제 중심지가 만들어지는 것도 다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 역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재테크 1번지는 아무래도 역세권이니까 역세권 중심으로 더블 역세권이 된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지역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나중에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는 게 성남의 서현지구인데요. 역과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습니다. 간접 역세권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서현이니까 분당에 들어온다. 분당의 기존에 어쨌든 그 도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같은 자리다. 왜냐하면 분당이 구도시만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도시에 대한 인근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산에 또 장상지구가 있습니다. 안산의 장상지구 같은 경우는 관심 포인트가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은 여의도와 나중에 서울역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 독산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로 디지털 단지역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거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서남권에서는 원래 개통이 되면 남아있는 몇 개 안 되는 어쨌든 간에 이제 철도 중에 하나다. 지하철 중에 하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향권 안에 원래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착공 들어간다고 하니까 말에 이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설역을 만들어서 안산 장상지구에다가 두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향권에 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또 신도시 중에 이제 중소형 역세권을 다시 보시게 되면 성남의 신촌지구인데요. 성남이라는 이제 그렇지만 이게 세곡동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바로 배후에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세곡이 분양가 굉장히 쌌지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밑에서 분양을 하는 거라 같은 양해권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수서역과는 조금 거리상으로는 좀 먼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수서역 간접 역세권이다 볼 수 있고요. 원래 또 수서역 같은 경우가 이제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 진행이 되면 인근이 하나의 큰 섹터로 묶이기 때문에 영향권이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남의 낙생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임해역의 간접 역세권이지만 어쨌든 이것도 분당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포 대야미 같은 경우는 4호선 대야미역 바로 인근에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4호선 라인 자체가 안산을 비롯해서 그다음 대야미, 삼본, 평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가격이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세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역세권에 들어오는 신도시 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관심을 가지시면 손해 보실 일은 없다. 근데 아주 많이 올라가기도 어렵다. 이제 그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천의 역곡인데요. 부천 역곡 같은 경우는 7호선 까치굴역에 바로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세권 만들어지는 중소규모의 이제 택지지구니까 관심을 가지시면 역세권 신도시다, 역세권세 아파트다. 그러면 아무래도 오르는 속성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어쨌든 지금 만들어진 대형이든 중소형이든 여기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것이 서울 중심으로 여기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 관심이 많은 포인트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역세권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가치 상승에 있어서는 많은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걸 잘 유념하셨다가 나중에 재테크에 많이 활용하셨으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강성욱 소장님에게 이 3기 신도시와 역세권에 대해서 강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더 많은 또 유익한 정보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 이 세미나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텐데요.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평택 지역 집중 분석 5탄입니다. 왕초보 경매 공부방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강성욱 소장님과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 예약 전화 지금 적힌 번호로 꼭 남겨주시고 방문을 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함께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성욱 소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전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모셔볼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석호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석호입니다. 네, 3기 신도시 계획이 이제 발표됐는데 많은 찬반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부에서 그 내세운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직주 근접, 그러니까 서울에서 교통망이 가까운 지역을 선정하였고, 두 번째 이제 자족 도시에 대한 키워드를 내세웠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그 일자리하고 그리고 교통망 인프라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석호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석호 팀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송파구 오금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 계룡역인데요. 걸어서 약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으며 3호선, 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 팀장님, 그 밖에도 우수한 교통망으로도 유명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와 인접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어디든지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송파구 오금동은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인데요. 올림픽공원, 오금공원 등 녹지 공간도 잘 조성돼 있어 산책과 운동 등 가족과 함께 생활 속의 휴양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의 대표적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과도 가까운데요. 특히 가락시장은 현재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으로 2020년 2단계 사업도 마무리되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강남권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요. 제2의 롯데월드인 롯데월드타워의 준공, 미니 신도시급의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형 재건축 사업, 국제교류 업무지구 사업 등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송파구 오금동입니다. 지금 앞으로의 개발 잠재력 너무나 높으면서 이미 있을 것 다 있는 곳이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그럼 팀장님, 먼저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송파구 다세대, 투룸 다세대 오금동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네, 개요를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성시 송파구 오금동 위치해 있습니다. 네, 5호선 계룡역에서 도보 약 10분 정도 거리가 있는데요. 사실상 도보 약 10분이라고 하지만은 빠른 길로 이동하시면 10분 이내로도 충분히 역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네, 면적은 공급 면적 34.08제곱미터, 전용 면적 25.88제곱미터로서 상당히 쾌적하고 1, 2인 가구들이 많이 선호하는 넓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층수는 총 6층의 건물 중에 3층에 위치하여 있는 물건이고요. 그다음에 투룸 다세대로 이루어지는 필로티 건물입니다. 준공 날짜는 2019년 4월 준공이 완료되어 있고요. 신축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2억 6,5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2019년 4월에 준공됐다고 하니까 바로 지난달이잖아요. 얼마 안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축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6층 중에 3층까지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룸 다세대인데 이곳 어떤 곳인지 건물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건물 특징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건물 특징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건물 전체적인 외부를 보시면은 아주 고급스러운 그 화이트 톤과 그다음에 베이지 투톤으로 이루어진 신축 건물입니다. 6층짜리 건물인데 이제 필로티 양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서요. 네, 제일 아래층은 이제 주차장이 되고 입구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문, 그다음에 한샘 주방, LG 창호, 내진 설계 등이 잘 되어 있어서요. 아주 요새 좀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해당 물건은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한 물건이고요. 그다음에 1층에 주차장이 16면 정도가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보통 요새는 마이카 시대였기 때문에 그 집마다 차량이 한 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주차 공간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신혼부부 및 1, 2인 직장인 수요가 매우 많고요. 주변에 아무래도 강남이라든지 강화문이라든지 여의도 인근에 가는 직장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주 적합한 형태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집 건물 내부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전기 쿡탑, 무인 택배함 등 각종 생활에 불편이 없는 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축으로 지어진 쾌적한 투룸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도 뭐 넉넉합니다. 1대1로 전부 다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 거기다가 뭐 무인 택배함 같은 것도 있으니까 생활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택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는 건 뭐 3호선과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입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입지는 아주 우수하다고 말씀드렸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송파구는 강남 3구 중에 하나인 송파구에 속해 있는 그런 동네고요. 오금동은 그 송파구의 중심부에 있는 동네입니다. 최근 서초구가 맨 처음에는 강남구가 1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많은 이제 건물들이 개발 사업이 되고 하면서 서초구가 강남을 많이 따라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고 이제 송파구 역시 많이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계룡역에서 약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요. 뿐만 아니고 오금역을 이용해서 3호선도 갈아타셔서 이제 강남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서울, 광화문이라든지 해서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주변에 잠실에 있는 교통도 아주 편리하게 돼 있는데 아까 소개해드린 롯데월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경찰, 병원이라든지 가락시장이라든지 해서 생활 편의시설 이동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도로 교통도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여서 서울 경기 남부권을 쉽게 이용할 수도 있고 서울 내부의 동부간선도로라든지 올림픽대로를 통하여서 서울의 전 지역을 아주 빠르게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주변에 보시면 거여 초등학교든지 그런 어주중, 보안고 등 도보로서 이동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도보로서 충분히 이용한 초등학교를 요즘에 품은 아파트가 인기 있다고 하는데 해당 지역도 도보로 초등학교 다 이용 가능한 우수한 잠실 학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잠실 제2 롯데월드라든지 방위동 먹자골목, 그다음에 가락시장 등 생활 편의 시설은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그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2 롯데월드가 최근 그 불꽃놀이도 했죠. 그만큼 많은 엔터테인먼트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많은 유동 인구가 모이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연 환경도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림픽공원이 상당 넓죠. 올림픽공원 저도 많이 가가지고 자전거도 타는데 연인들도 많고 그리고 가족 단위 이렇게 소풍 와가지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오금공원이라든지 천마산 공원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 자연 근린공원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내천이 있습니다. 성내천이 다른 그 하천보다 더 재미난 게 물놀이 시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물빛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잘 꾸며놨습니다. 가족 단위들이 많이 오시고 지금 날씨가 점차 더워지고 있잖아요. 많이 오셔서 요즘에 밤에 바람 쐬러 나오셔가지고 그 열대야를 이겨내시는 가족 단위들 많으신데요. 주변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그런 여가, 레크레이션, 그다음에 산책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 입지가 참 좋은 게요.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만약에 가족 단위로 들어온다면 아주 오랫동안 애들 다 클 때까지도 지낼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군이 잘 돼 있죠. 거기다가 어른들은 강남권이나 이 잠실권 쪽으로 출퇴근하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수요가 정말 많은 곳입니다. 공원 이야기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변에 생활 여건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기서 쭉 오랫동안 살 수 있을 만한 인기가 참 많은 지역이라는 점 강조를 해드릴 텐데 여기에다가 앞으로 개발 호재도 너무 많다고 합니다. 자, 개발 호재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송파구입니다. 송파 전체적으로 지금 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거여, 마천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초구가 원래 좀 약간 강남보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뒤처지는 지역이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강남이거든요. 송파도 역시 강남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가치, 그다음에 집가가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동산, 상가며 아파트며 다세대 주택이며 다가구 주택까지 다 가치가 상승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변에 신도시도 개발되어 있어 그런 문정 도시개발구역이라든지 위례 신도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도시도 생겨나기 때문에 그 주변 압력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의 송파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오금동도 집가가 상승할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보다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신도시, 뉴타운 이런 얘기 참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개발 소식이 너무나 많이 들리고 있는 송파구 오금동의 개발 호재까지도 살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금동이 다세대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도 점검해 주시죠. 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억 6,500만 원으로 매매가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요. 뭐 저렴한 분양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의 그 경계 내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뭐 3억 밑으로 찾아보기가 힘든 만큼 그만큼 많은 그 주택 수요자들은 많은 대신에 공급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신혼부부라든지 1인 가구라든지 소득 수준은 좀 많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그다음에 뭐 그것에 적당한 그런 뭐 이제 주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줄어든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도 많은 매매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수요도 많기 때문에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임대가는 2억 4,500만 원으로서 실투자금 2천만 원이면 충분히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주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송파구 오금동의 다세대 주택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저희 문의 전화 항상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부동산으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성으로 서울을 좀 벗어나서 경기도 화성시로 떠나볼 텐데, 자, 이 기산동의 통건물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화성시 기산동의 통건물 개요 정보부터 볼까요? 네, 개요 정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성시 기산동이라고 하면 좀 약간 낯설을 수도 있는데요. 병점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병점에 있는 생활권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인근에 뭐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가면은 동탄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화성이 좀 방대한 지역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요. 또 화성 내부에서도 뭐 어느 지역인지도 뭐 찬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화성의 일자리가 풍부하고 그다음에 서울과의 교통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완전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은 차후 뭐 GTX라든지 아니면은 뭐 SRT라든지 해서 점점 좋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화성 그다음에 병점 그다음에 뭐 동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통건물 해서 다가구 주택을 보시면 되겠고요. 위치는 1호선 병점역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라고 하는데 해당 물건은 사실상 그 역세권의 그런 이점을 받는 물건은 아니고 그 주변에 바로 그 삼성 화성 캠퍼스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배우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이제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대지 434 제곱미터로서 상당히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고요. 연면적은 889.2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전체 지상 1층에서 5층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구조는 투룸 6호실, 원룸 1호실, 그다음에 1.5룸 18호실, 총 25호실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준공 날짜는 2010년 10월에 준공이 이미 완료되어 있고요. 그만큼 이제 임대차 수요는 다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 거의 신축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현재 18억 2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화성시 기산동이라고 하니까 조금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병점이라고 하니까 확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이 병점역 근처에서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병점역 근방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1층부터 4층까지 올라갑니다. 준공이 이미 완료된 곳이라는 점 확인을 해주시고요. 통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통건물 건물 특징도 같이 한번 좀 봐주시죠. 네, 건물 특징 한번 샅샅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0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되었고 현대 임차가 다 맞춰져 있는 건물입니다. 1층에서 5층의 구조의 필로티 형식으로 원룸 1호실, 그다음에 1.5룸 18호실, 투룸 뭐 이렇게 7호실 등 직장인 2인 가구가 선호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차장도 다 갖춰져 있는데 주차장도 16면 정도 갖춰져 있고요. 뭐 그만큼 이제 그 주변에 인근에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5층까지 이제 건물이 높이가 있는 만큼 엘리베이터도 갖춰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 출입문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화재가 요새 문제가 많기 때문에 화재 위험에 대비하는 최신식 뭐 스프링클러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잘 갖춰져 있는 걸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임대를 진행하셔도 상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면이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진출입 도로가 매우 깨끗하게 잘 닦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교통이나 왔다 갔다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보권에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커피숍이라든지 뭐 미용실이라든지 뭐 그런 마트라든지 그런 여러 생활 편의시설 잘 갖춰져 있고요. 또한 공원 녹지 시설도 주변에 도보권을 이용하여 가실 수 있겠습니다. 뭐 휴일에 나가시면은 많은 어머니 학부형분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담소도 나누면서 이제 간식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주변에 뭐 예를 들어 뭐 공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그렇게 지켜볼 수 있는 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요. 화성 자체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응하기 위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통건물에 서서 360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아파트 단지가 쭉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런 주거지역에 위치한 통건물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룸, 1.5룸, 2룸 다 들어가 있는 곳인데요. 자, 그러면 이 건물 바깥으로 좀 나와서 주변을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입지가 어떤지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입지 여건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입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병점역에서 아까 차량으로 1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그 거리가 뭐 이 건물 자체가 따로 뭐 떨어진 데가 아니고 그 주변 일대가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닦여져 있고 그다음에 버스도 많고 그만큼 생활 편의시설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가 인접 지역에 바로 배후 수요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은요. 네, 그 삼성전자의 나노시티 화성 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차량으로는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뭐 도보로도 출퇴근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그 삼성전자의 뭐 협력업체라든지 그런 화성 일반 산업단지의 그런 구성원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나가면 기흥사업장,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기흥사업장까지 네, 차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 병점에서뿐만이 아니고 동탄 생활권이기도 합니다. 동탄 테크노밸리가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은 주변에 학구는 뭐 바로 도보로 기산초 화성반월고 그리고 뭐 화성반월초 그리고 기산중 등 도보로 충분히 학교가 가능하고요.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는 당연히 이제 갖춰져야 할 학군 시설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점이 재생 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이제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과거에 병점을 하면은 화성에 좀 외딴 동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에 병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화성, 삼성의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만큼 동탄 신도시도 생긴 데다가 병점도 아무래도 역세권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인구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탄 신도시 생활 인프라 및 공원도 공유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보시면은 뭐 대형마트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뭐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병점하고 동탄 둘 다 이용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입지 여건 확인을 해보셨죠? 병점역 인근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주변에 지금 대기업들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이 주변만 해도 사실은 뭐 학원이나 뭐 상가, 병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있을 게 다 있는데 여기에다가 동탄 신도시 쪽의 생활 인프라 다 누릴 수 있다는 점, 이런 완벽한 입지 여건 장점들을 챙겨볼 수 있는 곳인데요. 자, 여기에 개발 호재까지 넘쳐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겠죠. 자, 개발 호재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개발 호재하면 역시 삼성입니다. 그 삼성 나노시티 화성 캠퍼스가 지금 현재 있고요. 47만 6천 평의 규모의 근로자가 지금 현재 12,0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 수는 그 협력업체 수는 제외고요. 뭐 투자금도 뭐 2억 2,500억으로 많이 투자가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뭐 기흥 사업장이라든지 화성 산업단지에 이미 삼성의 전자 뭐 반도체 회사의 그 협력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월 네, 발표가 났죠. 삼성 반도체 비전 2030 사업이 이제 뭐 이재용 그 회장, 부회장의 입에 의해서 이제 1000명이 되었고요. 그만큼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사업의 그런 경제의 그런 판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데요. 네, 현재 그 화성 캠퍼스를 증설할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보시면은 뭐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그리고 반도체 위탁 생산이죠. 파운드리 분야까지 이제 그런 분야까지 1위를 2030년까지 목표로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133조 원 규모의 R&D와 뭐 인프라 투자를 지금 진행 중에 예정 중에 있고요. 그만큼 전문 인력도 많이 필요하겠죠. 15,000명 채용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임대 수요뿐만이 아니고 차후에 임대 수요까지 계산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화성 캠퍼스 또한 공장도 신축하겠고 확장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요. 그 화성 그 도시 철도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경기도 도시 철도망이 5월 12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동탄 도시 철도라고 해서요. 과거에 뭐 동탄 1호선, 2호선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제 현재는 뭐 예비 타당성 조사 계획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요. 향후 그 동탄이 아무래도 광역 철도망이 잘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뭐 SRT라든지 그다음에 GTX죠. GTX가 거의 그 왕복을 하게 되면 서울까지 뭐 그런 지하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되는데요. 그 동탄 내부의 그런 대중교통망도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동탄을 연계하는 뭐 오산이라든지 병점 그런 지역에서도 아무래도 그 교통 인프라가 더욱더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화성 병점 동탄의 거점간 고속교통 이용이 확충이 되고요. 그다음에 더욱더 편리하게 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더 미래가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병점역 복합 환승센터 계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GTX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1호선에도 병점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병점역 주변으로 지금 현재 도시개발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에 있고요.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변 개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제 교통망도 확충이 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복합 환승센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병점역 자체도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될 테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삼성 반도체 비전 2030이죠.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증권가에서도 떠들썩했습니다. 이 수혜를 바로 이 지역에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화성시 기산동의 통건물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가격은 어때요? 네,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매가는 18억 2천만 원이 예상되어 있고요. 임대가는 9억 4,300만 원 보증금이 있고요. 현재 월 600만 원 정도의 월 차임이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요. 그만큼 바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고 이제 소유를 하시게 되면 바로 차임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대출은 현재 5억 6,300만 원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가능한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투자금은 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성시 기산동의 통건물을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 전화번호 항상 열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석호 팀장님이 선정해주신 그 마지막 부동산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석호 팀장님이 선정해주신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평택시 현동면 덕목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평택시 현덕면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토지는 인광지구, 송담 및 현화지구와 더불어 평택항의 배후 신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화양지구에 인접해 있는데요. 자, 팀장님, 다양한 지구들이 있는 이곳에 2020년에 안중역이 개통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2020년에 서해안 복선 전철인 안중역이 개통 예정이 있는데요. 안중역이 만약에 개통되면은 그 포승 산업단지에서 평택강 철도도 교차해서 여의도까지 30분대에 갈 수 있는 빠른 고속 그 역세권 교통 이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또한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상승 효과도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최근 평택의 부동산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군 부대 이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덕 국제신도시까지 더해지면서 인구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와 미군 부대 이전 수혜까지 누릴 수 있는 평택시 현덕면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조금 전에 화성을 또 만나보셨는데 화성 못지않게 그보다 더 이 평택의 이 개발 소식도 정말 대단합니다. 자, 평택에 위치한 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개요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개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를 투자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건물을 짓는다거나 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향후 가치 상승을 예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스로 오르는 것보다는 개발 계획이 갖춰지고 그다음에 이제 확정적으로 호재가 생기면은 그만큼 돈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고 수요가 창출이 되는 지역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토지를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개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현덕면 덕목리라고 하면 좀 낯선 동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현덕지구라고 하면은 많이 좀 익숙해질 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위치는 서해선 안중역에서 차량으로 약 3분 정도 이동된 지역이고요. 그리고 면적은 약 답에 330제곱미터로서 약 100평 정도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용도는 농림지역이고요. 매매가는 1억 6천만 원 되겠습니다. 자, 농림지로 되어 있는 100평의 토지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요, 이제 개통 예정인 안중역 쪽에서 차로 한 3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지금 살펴드린 덕목리의 토지, 그러면 토지 특징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토지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토지 특징을 한번 보시기 전에 토지 주변에 이제 그런 분위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위기는 지금 현재 2020년 내지 2021년 내 완공될 그런 서해 복선 전철에 안중역이 이제 탄생될 이제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많이 이제 지방 공사를 땄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역사를 지을 계획이 올해 예정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주변에 보시면은 역세권 개발 계획이 이미 잡혀져 있다라고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점차 주변에 도로가 넓어지고 기존에 도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선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로로 닦여 있고 도로가 넓어진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고 그만큼 도로를 이용하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그런 지자체나 아니면은 그런 지역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농가 밭이 지금 이제 건물이 많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만큼 이제 용도가 바뀌어가지고 상업지로 준주거 지역 그럼 아파트 단지로 이제 변하는 지금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농림지역이긴 하지만은 향후 이제 개발 가치가 아주 뛰어난 지역이라고 하게 되고요. 주변부에 보시면은 송담 현아지구는 벌써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고요. 단독 다가구 주택도 많이 들어서 있는 분위기로서 지금 점차 그 해당 지역 물건 주변에 이제 개발이 압력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요와 또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정말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평택입니다. 자, 지금 평택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자, 현덕면 덕목리의 토지입니다. 그러면 그 입지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덕면 덕목리의 토지, 여기 입지 여건을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네, 입지 여건을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마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역에서 차량으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서해선 준고속열차입니다. 250km를 달리는 고속열차이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서울에서 멀리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고속열차를 이용하면 빠르게 30분 내지만 1시간 이내로 서울이나 아니면 서울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에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평택의 서부에 있는 유일한 현재 전철역이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현재 그 역사 주변으로 개발 계획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미 송담 현아지구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요. 그다음에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분양 계획이 잡혀져 있고요. 추후에 인광지구도 많이 개발이 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택지지구뿐만이 아니고요. 일자리도 주변에 있습니다. 일자리는 국가
국가산업단지죠. 포승지구라고 해서요. 현재 이제 뭐 그 평택시나 아니면 그런 데서 좀 약간 해외 쪽에 많이 유치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지역도 있고, 네, 공장이 들어선 지역도 있는데요. 포승지구가 아무래도 완성이 되게 되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뿐만이 아니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이제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덕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덕지구는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뭐 외국인이라든지 그런 투자 유치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필요한 그런 업무의 그런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관광 수요까지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평택항은 산업에 대한 그런 용도도 있겠지만은 관광에 대한 용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뭐 크루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서해, 황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에 있는 뭐 그런 크루즈라든지 아니면 동남아권이라든지 해서 많이 평택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평택항을 이용하여 크루즈를 이용하여 많은 관광객이 예상이 되기도 한데요. 그만큼 그런 관광객들에게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평택국 관광단지까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평택국 관광단지는 뭐 중국뿐만이 아니고 뭐 인도 등 여러 나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에 좀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 뭐 이태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융복합적인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은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평택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군 기지가 많이 이전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많이 이제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미군 부대하고 이제 안중역하고 또 여기 또 아무래도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이 공사 중에 있고요. 그만큼 이제 평택 미군 부대의 이제 수요가 아무래도 역세권 주변으로 이제 아무래도 개발 계획이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업지가 생기게 되면은 그만큼 그 미군 부대를 위한 그런 수요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상권이 확충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평택이라고 한다면 평택항이라든지 미군 부대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 바로 그쪽 인근에 인접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에서 안중역이 개통이 될 텐데 이 역이 개통되면 차량으로 3분 정도 거리니까 가깝다는 사실, 이런 입지여건 갖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을 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 호재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팀장님,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는 뭐 평택 개발 호재는 많은 분들이 뭐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뭐 인이 박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택은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가 아니고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들어오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돈을 쓸 때가 필요하고 그만큼 상업지가 개발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상업지를 위한 배후 수요를 위한 그런 주거 시설, 문화, 생활, 편의 시설이 갖춰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평택을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 뭐 현재 뭐 도시개발 계획이 뭐 잡혀져 있습니다. 도시개발은 뭐 동부생활권하고 소부생활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동부생활권은 뭐 많이 알다시피 그런 뭐 SRT역이 지나는 그런 지제역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실 건데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평택은 서부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에 뭐 송탄이라든지 뭐 남평택, 그다음에 고덕신도시를 많이 중점적으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는 1부도심에도 신경을 쓰실 때가 됐습니다. 안중 포승지구가 많이 뜨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부의 유일한 전철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안중역세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중역세권은 총 공사비가 약 1조 5천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뭐 71만 평이고 수용을 3만 명 정도 그 정도가 되는 개발 지역이 되는 그런 상업 지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에 많은 주거 지역과 일자리가 있지만 상업 지역이 좀 약간 빈약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주말에 좀 쉬시거나 아니면 여가를 즐기거나 레크레이션을 즐기거나 아니면 돈을 쓰거나 쇼핑을 하거나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아직 이 지역은 충분히 그런 게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세권 주변으로 개발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역세권 개발을 계획하고 상업 시설이 확충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쓰게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안중역세권에 대한 개발에 대한 그런 호재에 대한 그런 많은 기대감 때문에 이 지역 현덕면, 특히 안중읍뿐만이 아니고 현덕면 쪽에 많이 개발 압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미군 부대하고 안중역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 현덕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인프라가 늘어나고 도로가 확장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업지 그런 개발 지역이 넓어지게 되고 해당 지역도 아무래도 도로 안쪽이기 때문에 그런 개발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차 상승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만큼 이 지역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가격은 어떻죠? 네, 가격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매매가 1억 6천만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유동자금이 시중에 있는데요. 투자를 어디다가 할지 아무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게 뭐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실물에 대한 자산에 대한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빨리 주변을 살펴보셔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평택의 토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팀장님 이제 슬슬 보내드릴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세미나 소식 한 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2번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평택 지역 집중부서 5탄 왕초보 경매 공부방이라는 제목으로 펼쳐지는데 수요일 7시, 토요일 2시에 펼쳐집니다. 자, 예약 전화 꼭 남겨주시고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석호 팀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죠.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 참여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www.altomato.com 들어오시면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